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종종 계속 올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종합격투기를 수련하시는 분들 중에 스텝 연습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기적으로 많이 주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제 생각이 정답이 아니니까 제 생각이 가져다 쓸만하다 생각이 되시면 가져다 쓰시고, 아니시면 과감히 버리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떤 스텝을 써야 하는가를 고민을 하실 때 UFC 선수들을 보고 따라 해봐야지라고 하시는 건 제가 보기엔 좋지가 않아요. 어떤 선수를 따라 할지 UFC 선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갈립니다. 예를 들면 알렉스 페레이라는 킥복서 시절의 스텝과 비슷하게 밝습니다. 헨리 세우도 같은 경우는 레슬러인데 스티븐 톰슨 같은 포인트 가라데식의 스텝을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 본인 스타일로 만들어서 쓰고요. TJ 딜라쇼 같은 경우는 레슬링 스텝에 백무에타이 특유의 스텝, 네덜란드의 킥복싱이 더치 킥복싱이 기반이 된 스텝이거든요. 루드윅이 만든 그 스텝을 적용해서 쓰고요. 도널드 세로니는 무에타이나 킥복싱의 업라이트 스타일 자세, 스텝 그대로 가져와서 써요. 근데 상식 밖으로 테이크다운 방어가 다 돼요. 드리키스티 플랫이나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 다 스위치를 활발히 씁니다. 근데 조지 알도, 션 스트링랜드 이런 대가들은 또 스위치를 거의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다양합니다. UFC 선수들은 다들, 특히 정상급에 있는 선수들은 다 자기 스타일의 대가들이고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 수련자가 이게 정답이다라고 따라하기에는 너무 답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답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인 회원님들 그리고 제 선수들을 계속 도와온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답은 레슬링 스텝을 익히시라는 거예요. 레슬링 스텝을 많이 익히신 다음에 레슬링을 좀 낮춰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거를 자세를 좀 편하게 세워서 커버링을 올리면서 발놀림은 비슷하게 적용을 시켜라 라는 게 제가 수년 동안 공부를 해오고 저도 배워오면서 생각한 가장 좋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J 딜라쇼나 도미닉 크루즈도 다 레슬링 스텝에 기반이 있어요. 도미닉 크루즈가 무하마드 알리라든지 여러 타격의 대가들의 스텝을 많이 차용한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그 베이스는 사실은 도미닉 크루즈는 레슬러예요. 그런 스텝을 밟으면서 사실은 타격보다는 테이크다운을 노리는 게 주 전술이었던 선수예요. TJ 딜라쇼는 크루즈에 비해서 좀 더 파워풀하고 감각적인 타격 콤비네이션을 많이 구사했던 선수인데 딜라쇼 역시 가장 뿌리가 되어 있는 것은 레슬링의 스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무에타이의 드웨인 루드윅이 추구했던 파이팅 자체가 굉장히 원활하게 나왔고 딜라쇼 말고도 알파메일에 계속 남았던 체드 맨데스라든지 조셉 베나비데즈 이런 사람들 다 레슬링 스텝에서 출발한 레슬러 출신의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팬들에게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다게스탄 선수들 대부분 보면 다 어린 시절부터 자유형 레슬링을 출발을 하거든요. 다 기본적으로 이게 깔려 있습니다. 그 위에 타격을 입힌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선수들에게도 강조하지만 선수들은 오히려 시합을 많이 뛰고 하면서 자기 스타일이 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선수들에게는 억지로 강요하진 않아요. 근데 일반인 회원님들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는 자 기본을 어떻게 잡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회원님들에게는 많이 강조를 해드립니다. 절대 강요하진 않아요. 근데 궁금해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주저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레슬링 스텝이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스텝 자체가 몸싸움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스텝이기에 제일 좋습니다. 글러브를 끼고 입식 타격만 하신 분들이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딱 박혀있지 않은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내가 이 글러브를 벗고 얇은 글러브를 끼거나 맨손으로 쳤을 때 내 손이 부러질 수 있다는 위험성. 그리고 어떤 타격전이든 결국은 몸끼리 엉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몸싸움에서 다리 위치를 잘못 놨을 때, 다리가 꼬였을 때 잘못하면 다리가 돌아갈 수 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격만 하신 분들은 사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 어떤 경우에는 무릎을 안으로 양쪽을 모아서 치라든지 이게 사실은 몸싸움에서 다리가 돌아갈 수 있는 무서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반면에 레슬링 지도자들을 보시면 레슬링도
지도자들마다 완전 스타일 다르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무릎을 안으로 모으라는 사람은 없어요. 다리가 돌아가니까. 이거는 레슬링뿐만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는 종목들, 유도라든지 씨름, 일본의 스모까지 해서 다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레슬링은 당연히 그 스텝 안에 배어 있습니다. 제가 체육관에서 봤을 때 아예 무경험자들 아니면 입식격투기만 경험을 하셨는데 스파링 혹은 시합의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스텝을 밟다가 다리가 모인다는 점이에요. 왼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발이 이만큼씩 와서 다리가 꼬여버려요. 막 움직이다 보면 다리가 이렇게 꼬여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주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점인데, 이 순간에는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위험합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이때 로우킥을 맞으면 들어서 맞고 이걸 떠나서 그 순간 무릎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레슬링 스텝을 연습하시면 중심이 세져요. 밑으로 깔아가지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움직이는 게 몸에 배기 때문에 다리가 모이는 습관이 상당히 많이 없어집니다. 이건 제가 체육관에서 회원님들을 지도를 해드리면서 실제로 만들어본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격기의 스텝을 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인 분들 기준이에요. 선수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수분들은 다 세요. 다 잘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근데 일반인 분들 중에 복싱 하시고 오신 분들 보면 옆으로 11자로 발을 놓으라고 해서 옆으로 약간 서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서서 활발히 엘리트 복서들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지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서 있는 자세는 스티븐 톰슨 같은 사람이 구사하는 포인트 가레하고 비슷한 식으로 서 있는데, 스티븐 톰슨처럼 싸우려면 원거리 유지가 절대적이거든요. 그 거리 유지가 아예 안 되는 느낌이에요. 톰슨 같은 선수들의 스타일은 저희가 TV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맞닥뜨리면 굉장히 멀리서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복싱 거리보다 훨씬 바깥쪽에서 싸우는 스타일이거든요. 옆으로 서 있으면 사실은 복싱을 했건 뭐를 했건 실전 상황으로 가면 원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보통 그 상황에서 대퇴부 뒤쪽이나 종아리 쪽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카프킥 맞잖아요. 로우킥 맞잖아요. 이것만 생각하시거든요. 제일 위험한 건 오블리킥이에요. 오블리킥으로 무릎이 안쪽으로 틀어진 상태로 있다가 상대가 밟아버리면 정말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 유지가 중요한데, 복싱을 수련하시고 오신 일반인들은 11자 자세로 박아놓고 띵뛰기만 하면서 펀치 연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도 킥복싱이나 무에타이 스텝이 좀 더 나을 수 있다고 봐요. 원론적으로는. 왜? 어쨌든 종합격투기에 좀 더 가까운 킥도 차고 니킥도 차고 이런 상황을 상정해서 몸싸움도 좀 더 상정을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원리상으로 보면 레슬링 스텝, 그리고 더치 킥복싱 스텝, 또 커스타마토가 고안해낸 마이크 타이슨식의 전진 압박식의 그 복싱 스텝이 다 겹치는 게 원리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 전진 위주예요. 전진이 위주가 되는 흐름이고, 한 스탠스에 얽매이지 않고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왼손잡이는 이렇게, 여기에서만 머물러야 한다, 이런 개념이 없고 다리가 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오른손잡이 선수가 인사이드 싱글렉 들어가려고 오른발 나오면서 딱 태클 잡는 거하고, 마이크 타이슨이 오른손 치면서 뒷다리, 오른다리가 따라오는 거. 네덜란드 킥복서들이 오른손 치고 뒷다리 나와주면서 밟아주고 왼발킥 차는 거. 결국은 이 다리의 움직임들이 다 원리가 겹치는 거예요. 네, 신기하게도. 근데 킥복싱이나 무에타이 수련자들도 현실적으로 체육관 운영하면서 봤을 때는 앞발이 정면을 보고 있는 건 맞아요. 복싱 수련자처럼 이렇게 서 있진 않고 이렇게 서 있어서 오블리킥 같은 거에 대항하는 거는 좋기는 한데, 똑같이 발이 붙어 있어요. 일반인 분들은 발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복싱보다 좀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왜? 복싱은 그래도 주먹만 치는데 여기서는 발도 차야 되니까, 발을 차야 되면 어떡해요? 한 다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발이 더 붙어요. 킥 콤비네이션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발을 붙이고 어떻게든 머릿속으로 만들어서 때리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런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체육관에서 레슬링 스텝을 일단 제시를 해요. 저희가 체육관에서 레슬링 수업을 제공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레슬링 수업을 스텝부터 많이 해보시라고, 레슬링 스파링도 해보시고 타격 잊어버리시고 해보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MMA 쪽으로 모시고 온 다음에 몸에 밴 거 있죠? 거기서 좀 올려봅시다. 중심만 좀 편하게 세워보세요. 밑으로 쭉 깔았다가 올라오는 건 훨씬 편하거든요. 서 있다가 까는 게 힘들죠. 깔았다가 세우는 거는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움직임만 자유롭게 그 형태로 움직이시면서 부드럽게 몸 흐름에 맞춰서 타격을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은 스텝
스텝에서 갖고 있었던 고민하셨던 문제들이 많이 해결됩니다.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그 움직임에 대해서 카운터가 있고 역카운터가 있고 그런 건데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일반인 수련자분들의 기본을 잡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 얘기가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저도 오래전부터 이런 종합격투기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항상 고민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